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황금빛 햇살이 도시의 고층 빌딩들을 비추며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낡은 창고들과 시끄러운 정비소들이 즐비한 쇠락한 공업지구 한가운데 한 무리의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희미하게 불이 켜진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었고, 오토바이들은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었으며 맥주캔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그룹의 리더인 준석은 위험 있는 체격에 엄격한 표정을 지닌 남자였다. 그의 검은 가죽 재킷에는 세련된 기어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그가 도시의 어두운 구석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클럽의 수장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었다. 라이더들은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간헐적인 엔진 소리에 의해 간간이 중단되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다. 그날의 일상적인 분위기는 특이한 광경에 의해 깨어졌다. 지평선 너머로 한 고독한 형체가 다가오고 있었다. 휠체어를 탄 노년의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황폐한 거리를 의연하게 지나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위풍당당한 저먼 셰퍼드가 걸어오고 있었고, 그 개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듯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여인의 겉보기와는 달리 강인해 보이는 개의 모습이 준석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는 조용히 손짓하며 일행들을 침묵시켰다. 여인은 무리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추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표정은 단호했고 거의 도전적으로 보였다. 그녀가 태산이라고 부르는 저먼 셰퍼드는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지만, 그의 근육은 위험 신호에 즉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준석은 그 개에게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어디서였는지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 기억은 마치 닿을 수 없는 가려움증처럼 그를 괴롭혔고, 그의 불편함은 명백히 드러났다. 다른 라이더들이 빈정거리며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태산의 행동은 곧 그들의 장난기를 잠재웠다. 한 남자가 앞으로 한 발짝 내딛자, 개는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냈고, 그 소리는 마치 먼 천둥 소리처럼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놀란 남자는 뒤로 물러섰고, 준석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 개와 그를 동반한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를 깊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혜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인은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밝히지 않았다. 단지 이 동네를 지나가는 중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호기심과 불안감을 동시에 자아냈다. 짧은 만남 후 그녀는 자신의 길을 계속 갔지만, 준석은 그녀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태산의 행동과 혜진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날 밤, 준석은 자신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빛바랜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기억들 속에는 태산과 닮은 개가 등장했고, 그때부터 준석은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혜진은 태산에 관한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특수부대 은퇴 군용견 입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몇 달 전 그녀에게 오게 된 태산. 서류들 사이에서 그녀는 전에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다. 거의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하게 적혀있는 태극 작전이라는 글자였다. 그 이름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태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한편, 준석은 자신의 과거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15년 전, 그는 군 복무 중 특수작전에 투입되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때 그가 목격했던 것들은 아직도 그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었다. 고도로 훈련된 군용견들이 비밀 작전에 투입되는 모습,
그리고 그중 특별했던 한 마리의 개. 태산을 보면서 떠오르는 기억들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형, 그 할머니랑 개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재미는 다른 생각이었다. 뭔가 수상한데요. 우리가 먼저 조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태산이 그녀에게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남편이 군에서 복무할 때 특수부대에서 일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태극 작전의 진실을 밝혀야 이제야 모든 것이 서서히 연결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태산과 함께 일상적인 산책을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길을 택했다. 준석의 오토바이 클럽이 모이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준석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태산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했다. 걔는 준석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반응을 보였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준석은 혼자 있었다. 그는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할머니, 태산이 특수부대 개였다는 걸 알고 계시죠? 준석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태극 작전에 대해 알고 있군요. 그 순간 멀리서 검은 세단이 접근하는 소리가 들렸다. 태산의 귀가 쫑긋 섰다. 준석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서둘러야 합니다. 그들이 옵니다. 그의 말에 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라는 건 누구일까? 왜 그들은 태산을 찾고 있는 걸까? 준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에 그가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태산과 똑같이 생긴 군용견이 서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태극 작전의 진실을. 준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검은 세단이 주차장 입구에 나타났다. 검은 세단에서 두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에서 군사적인 훈련의 흔적이 엿보였다. 태산은 즉시 방어 자세를 취했고 혜진은 휠체어에서 미세하게 긴장한 채 앉아 있었다. 준석은 그들을 알아보는 듯했다. 박중영님, 준석이 경직된 목소리로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준석 상사. 15년이군. 태극 작전 이후로 처음이야. 혜진은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도 이 작전에 참여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 김혜진 여사님, 박중영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댁의 남편과 저는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장교였죠.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제 남편이 태극 작전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었나요? 박중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동료는 주변을 경계하며 서 있었다. 그 작전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산을 바라보았다. 이 개가 그때의 특수 군용견 프로그램의 마지막 생존자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용호가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다. 그는 상황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준석 곁으로 다가왔다. 형, 재민이가 문제를 일으키려고 해요. 다른 멤버들을 선동하고 있어요. 준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이 순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다. 박중영은 그의 고민을 읽은 듯했다. 준석 군,
우리는 태산을 데려가야 해. 그리고 혜진 여사님께도 모든 것을 설명해 드려야겠지. 그때 태산이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재민이 이끄는 무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준석은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했다. 박중령님, 시간이 없습니다. 재민이는 위험한 놈입니다. 과거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모하게 행동하려 들 거예요. 준석이 말했다. 혜진 여사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태산의 비밀도 지켜야 합니다. 혜진은 태산의 목줄을 굳게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제 남편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태산이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박중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준석 군, 자네가 혜진 여사님과 태산을 안전한 장소로 안내하게. 우리는 여기서 상황을 정리하도록 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지휘관다운 권위가 실려 있었다. 용호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민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냈어요. 그의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다. 이제 준석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 태극 작전의 진실, 혜진의 남편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태산이 간직한 비밀. 모든 것이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재민과 그의 무리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재민의 오토바이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준석은 순간적인 판단을 내렸다. 용호야, 뒷길로 안내해. 혜진 여사님, 저를 따라오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산은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은 채 혜진의 휠체어 곁을 지켰다. 박중령은 준석에게 작은 USB를 건넸다. 이걸 가져가게. 태극 작전의 모든 기록이 담겨 있어. 자네와 혜진 여사님의 남편이 왜 그토록 이 비밀을 지키려 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의 눈빛은 무거웠다. 하지만 조심하게. 이 정보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찾고 있으니까. 용호는 재빨리 좁은 뒷길로 그들을 인도했다. 낡은 창고들 사이로 난 좁은 통로는 마치 미로와 같았다. 혜진의 휠체어를 밀며 준석은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15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태극 작전에 참여했던 그날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준석 씨, 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태극 작전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가 보호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갑자기 태산이 멈춰 섰다. 그의 귀가 쫑긋 섰고 근육이 경직되었다. 용호가 앞서 가던 걸음을 멈추었다. 형, 재민이 일행이에요. 다른 길로 돌아서 왔나 봐요. 멀지 않은 곳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준석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오래된 창고 구역의 중심부였다. 여러 갈래의 길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용호야, 너는 재민이를 다른 방향으로 유인해. 나는 혜진 여사님과 태산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겠다. 그때였다. 태산이 갑자기 한 방향을 주시하더니 낮은 울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닌 마치 누군가를 알아본 것 같은 반응이었다. 혜진과 준석이 그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군복과 비슷한 검은색 작업복 차림이었다. 태산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산의 꼬리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혜진의 눈이 커졌다. 그 남자의 모습이 그녀의 남편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김준호 대위.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살아계셨던 거였습니까? 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15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미안해요, 여보, 준호가 혜진을 향해 말했다. 모든 것을 숨긴 채 이렇게 지내야만 했어요. 태극 작전의 진실을 파헤치다가 알게 된 것들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재민의 오토바이 소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었다. 준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태극 작전의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가 왔어요. 그가 준석을 바라보았다. 준석 상사, 이제 우리가 그때 못다 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창고 깊숙한 곳으로 이동하면서 준호는 15년 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다. 태극 작전은 단순한 군사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였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태사는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준석은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군용견들의 뛰어난 감각과 충성심을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연구를 진행했어요. 준호가 설명을 이어갔다. 태사는 그 프로젝트의 완성체였죠. 그는 단순한 군용견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인지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하지만 이 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죠. 용호가 경계를 서며 말했다. 재민이 일행이 잠시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산의 특별한 능력은 단순히 뛰어난 감각이나 판단력이 아니에요. 그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복잡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가 자신의 의지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산에게서 특별한 것을 느꼈던 거군요. 혜진이 태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깊은 이해력을 가진 존재였던 거예요. 준석이 앞으로 나섰다. 그런데 왜 모든 걸 숨기고 사라지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대위님이 작전 중 큰 사고를 당하신 줄 알았는데. 준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프로젝트의 일부 관계자들이 이 기술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어요. 인간의 감정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데 응용하려 했죠. 난 그걸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연구 자료를 숨기고 태산을 보호하기 위해 잠적했던 겁니다. 갑자기 태산이 귀를 쫑긋 세웠다. 멀리서 여러 대의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재민의 무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함께인 것 같다. USB에 있는 자료들. 준호가 준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태극 작전의 진짜 목적과 그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악용하려 했는지를 증명하는 증거예요. 이제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할 때예요. 혜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해요. 우리가 함께 이 진실을 지켜내야겠어요. 준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재민이가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끄는 오토바이 클럽의 대부분은 전직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노력해왔어요. 용호가 급히 달려왔다. 형! 재민이가 외부 세력과 손을 잡은 것 같아요. 검은 차들이 여러 대 더 나타났어요. 준호는 태산을 바라보았다. 걔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우리가 숨길 것은 없어요. 다만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었다. 이제 그들은 진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승부를 준비해야 했다. 창고 구역은 이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재민의 오토바이 소리와 검은 차들의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준석은 신속하게 행동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신호를 보냈다. 순식간에 여러 대의 오토바이 소리가 다른 방향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리 클럽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군요, 준석이 말했다. 그의 신호에 따라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수십 명의 라이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두 전직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창고 구역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재민과 그의 일행,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검은 차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경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준석의 클럽 회원들이 전문적인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형으로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재민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와 함께 온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지도자로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김준호 대위, 그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15년 동안 숨겨온 연구 자료를 이제 넘기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준호는 평온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태산이 그의 곁을 지켰다. 강 부장, 당신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려 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USB의 내용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전송되었어요. 그 순간 박준영이 다른 방향에서 나타났다. 그의 뒤로 특수부대 요원들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강 부장,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는 이미 당신들의 계획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재민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했다. 그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15년 동안의 의문이 마침내 풀리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 지키려 했던 것, 태산의 특별한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되는 방식이 이제 완벽히 이해되었다. 강 부장과 그의 부하들은 저항할 생각도 못한 채 체포되었다. 재민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준석의 클럽 회원들은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상황을 통제했다. 여보, 준호가 혜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지키려 했던 것은 지켜졌어요. 혜진은 남편을 끌어안았다. 태사는 그들 곁에서 기쁜 듯 꼬리를 흔들었다. 준석은 용호와 함께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제 우리 클럽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용호가 말했다. 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혜진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준호, 준석, 용호, 그리고 박준영이 함께 모였다. 태사는 평화롭게 혜진의 발치에 누워 있었다. 그들은 이제 태극 작전의 기술을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다. 태산의 특별한 능력은 이제 군사적 목적이 아닌 인류의 발전을 위해 연구될 것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혜진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빛이 담겨 있었다. 태산은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듯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야기의 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혜진과 태산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왼쪽의 특별한 재생 목록을 확인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